자,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라고 했는데 일본의 수요량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가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넘어갔더니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니까 틀렸고 그리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니까 오른쪽이 내려가면 X축, Y축 값 즉 가격과 양이 반비례 오른쪽에 올라가 있으면 가격과 양이 비례 관계이죠. 근데 일단 하나 참고할 것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는 것이 수요 법칙,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이 공급 법칙. 반대는 아니에요.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은 가격에서 수요량, 공급량으로 가야 돼요. 자, 4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량이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봤더니 이건 좀 실수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변해서 부동산 수요량이 변했어요. 똑같은 재화, 부동산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면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곡선 위에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야죠.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나머지 요인에 의해서 수량이 변할 때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봤더니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를 얘기한 거네요. 이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야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보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데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이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점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올라가야죠. 이렇게 좌측, 우측, 좌우로 아니 좌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때 곡선 위의 점이 움직일 때는 뭐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어찌됐거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 4번은 실수한 거고 자 5번에 소득이 변하여 나왔네요. 소득이 변하여 부동산 수요량이 변하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고 자, 이번 지문은 우리가 이제 경제론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를 제가 물으려고 냈던 지문인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늘었대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수요량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5% 떨어졌는데 소득이 늘어도 수요량이 증가하죠. 소득이 늘어서 수요량이 10%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요량이 5%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변해서 수요량을 변화시켰을 때 가격이 오르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일어난 거야? 수요의 그렇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네.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는 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맞네요. 이때 수요의 변화 중에 중요한 건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서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떨어진 것들을 수요량이 증가시키게 만든 거네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건 2번이 되고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맞아요. 그냥 결론은 이제 경제론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한 건 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는 수요량 변화, 그 외에 의해서 변하면 수요의 변화. 그래서 동시에 변할 때 수요량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변하냐의 문제가 매년 거의 출제되는 응용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이제 계산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계산 문제, 기초 계산 문제 특강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어? 자신 있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죠. 들어보면 분명히 계산 문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고, 제가 많이 이제 톡이나 인스타나 또는 밴드에서 자신감 많이 얻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포자다,
계산 문제 거의 손대지 못했는데 이거 듣고서 자신감이 생겨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뭐 이제 선영 씨는 잘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자기가 조금 모자라거나 구멍 났던 부분들이 충분히 연결이 될 거니까 시간 내서 한번 듣고 네. 듣고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고마움을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지 말고 표출을 해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